요즘 삼성전자가 전 세계의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올해 초 3개월 동안 번 돈이 작년 1년보다 많다는데요. 작년 1년 동안 43조 원을 벌었는데 올해는 1분기 만에 벌써 57조를 넘겼다니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근데 이런 훌륭한 기업의 주식을 들고 있어도 돈 버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이 좋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왜 도대체 돈을 못 벌까요? 이거 결국 오를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오르는 거야?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지금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한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22만원에 샀습니다. 반도체 1등 기업이니까 믿고 샀죠. 근데 주식이 금세 17만원까지 빠져버립니다. 처음엔 불안하지만 버팁니다. 물도 타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불안한 뉴스가 계속 쏟아집니다. 유가가 폭등한다.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경제 대공황 온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또 나와서 죄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해요. 이게 근거도 있고 설명이 그럴싸해서 진짜 무섭거든요. 이 불안한 예측이 틀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와중에 주식이 겨우겨우 다시 올라옵니다. 18만원, 19만원, 그리고 본전 22만원으로 다시 올라오는 이 구간, 이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익은 됐고 본전만 오면 팔자.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결국 22만원 근처에서 모두 팔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 말 안 해도 아시죠? 내가 주식을 팔자마자 고점을 갱신하면서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설마 이렇게 본전에 홀랑 팔아버릴 사람이 있나 싶으신가요? 근데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거 내 얘기다 생각하시는 분 무조건 있습니다. 종목도 맞았고 방향도 맞았습니다. 딱 하나만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 모르면 삼성전자 40만원 가도 결국 수익 못 가져갑니다. 그럼 그냥 안 팔고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근데 그게 또 함정이에요. 삼성전자 하나에 돈이 묶이면 시간이 적이 됩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 가는데, 그리고 30만원에서 40만원 가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미국 시장은 오르고 다른 기회는 계속 나오는데 내 계좌만 멈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버티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버티거든요. 삼성전자 하나에 다 걸려 있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결국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돼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이 진짜 30만원 가냐?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저는 사실 40만원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매출 133조 원을 찍고 영업이익은 57조 원을 냈거든요. 이게 정말 미친 실적인 게 작년 1분기랑 비교하면 무려 8배가 올랐어요. 8배. 저는 이게 진짜 감이 잘 안 와요. 아니 무슨 동네 마트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7조 원을 벌다가 어떻게 1년 만에 57조를 벌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숫자가 고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전년 대비 80%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이 수요는 앞으로 몇 년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실적은 그 흐름의 초입일 뿐이에요. 증권사들은 전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평균 31만원에 최고가는 41만원이에요. 그리고 AMD의 CEO 리사수가 직접 한국에 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 HBM 우선 공급을 요청했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GTC 2016에서 공개적으로 삼성에 감사 인사를 했어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삼성 HBM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만든 핵심이 뭐냐?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AI를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학생이 문제를 빨리 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하고요. 책상 위에 참고서가 많이 펼쳐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 머리가 GPU, 엔비디아 칩이에요. 그리고 참고서가 바로 HBM, 삼성전자가 만드는 메모리입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참고서가 없으면 느려져요. 지금 AI 시장은 이 참고서 싸움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필요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가 삼성전자 메모리 수요의 큰 축이 되고 있고 HBM 매출 역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상승 논리는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삼성전자가 40만원에 갈 거라는 방향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거센 파도가 밀어닥치는 바다입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배 한 척에 짐을 다 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흔들릴 때마다 짐이 쏟아질 겁니다. 짐을 여러 배에 나눠 실어야
파도를 버티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삼성전자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비중을 나눠야 해요. 예를 들어 투자 자금 1000만 원이 있다면 삼성전자는 200만원, 미국 ETF는 500만원, 나머지 300만원은 현금이나 금 같은 다른 자산으로 나눠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가 횡보하는 구간에도 계좌 전체는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멘탈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맹목적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계좌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삼성전자의 사이클을 기다리는 거죠. 무작정 존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삼성전자 40만원까지 가는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22만원에 사서 17만원까지 빠졌던 그 사람, 종목도 맞았고 방향도 맞았습니다. 딱 한 가지 비중 관리가 빠져 있었어요. 삼성전자요. 저는 40만원까지 충분히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4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오르는 것보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남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그 전에 다 털리거든요. 주식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 대책 없이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산을 분산해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내가 만들어 놓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구조를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30대 이전까지 자산이 거의 0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월급 모으면 언젠가 집도 사고 자산도 늘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본주의의 게임 방식을 모르면 계속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걸요.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모건 하우절 같은 투자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투자는 단순히 좋은 종목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원칙이었고 종목이 아니라 비중이었습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오래 살아남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죠. 남들이 좋다는 종목을 따라 샀다가 흔들리기도 했고 ETF가 좋다는 걸 알겠는데 뭘 사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조금 오르면 금방 팔아버려서 수익을 내지 못했고 조금 떨어지면 무서워서 팔아버렸습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건 이겁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하지? 지금 사도 되는 건가? 얼마씩 나눠야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결국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시작해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ETF 투자 기준, 부제는 ETF 4개로 만드는 나만의 첫 자산 배분 시스템입니다. 이 전자책은 단순히 이 ETF 사세요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복잡한 선택을 줄이고 기준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첫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책입니다. 주식 하나에 모든 돈을 걸고 불안해하는 투자가 아니라 ETF 4개를 활용해서 나만의 자산 배분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왜 ETF로 시작해야 하는지, 왜 4개면 충분한지, 주식형 ETF와 안전자산 ETF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내 성향에 맞는 비중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떻게 리밸런싱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제가 30대 이전까지 자산이 없던 상태에서 자본주의를 깨닫고 전문가들의 책을 읽고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내용을 처음 투자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담았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뭘 사야 하지? 지금 사도 되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고민 때문에 멈추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투자 기준을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도 좋고 미국 주식도 좋고 AI도 좋고 반도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돈을 벌 수 있으면서도 내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 저는 그 시작이 ETF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멈춰있는 분들, 삼성전자나 개별 종목에 돈이 묶여서 계좌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분들, ETF가 좋다는 걸 알지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처음 시작하는 ETF 투자 기준을 꼭 확인해보세요. 이 책이 여러분에게 투자의 정답을 대신 찍어주는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불안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내 돈을 어떻게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고 어떻게 오래 버틸지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영상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핵심은 삼성전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수익을 제대로 챙기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아직 기준이 없는 분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ETF로 처음 투자 기준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남겨둔 전자책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